여러분, 상상해보세요. 3년째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사막 같은 땅이 단숨에 농장으로 바뀐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파키스탄의 한 작은 마을이 바로 그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굶주림과 절망에 빠졌던 농부들은 어느 날 전혀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아닌 바로 대한민국의 최첨단 컨테이너 농업 기술이 가뭄의 땅을 푸르게 되살린 겁니다. 국제 언론은 이를 21세기 농업혁명의 서막이라 칭송했고, 현지 주민들은 우리가 이제 진짜 희망을 만났다고 목청 높여 외쳤습니다. 대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파키스탄에서 밀 농사를 짓는 농부 자이르입니다. 저는 우리 집 밀밭 가장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제 부츠는 마치 오래된 양피지처럼 갈라진 땅에 박혀 있었고, 주변의 줄기들은 부러지면 작은 뼈처럼 탁 소리를 냈습니다. 해는 낮게 걸려 있었고, 열파가 밀려오듯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셔츠는 등에 달라붙어 땀에 젖어 있었고, 숨 쉴 때마다 공기 속에 먼지 맛이 났습니다. 저는 간신히 침착하려고 애쓰며 목을 꿀꺽 삼켰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비는 우리를 외면했습니다. 매년 일기예보는 구름을 약속했지만 하늘은 늘 맑기만 했습니다. 이 땅이 초록빛으로 가득 차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 키만큼 큰 밀 이삭 사이를 뛰어다니며 부드러운 줄기를 손끝으로 스치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밭이 마치 과거의 흔적을 묻어둔 묘지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한 줌의 흙을 집어 들었습니다. 흙은 손가락 사이에서 부서지며 가루로 변했습니다. 저는 다시 땅에 흩뿌리며 그 가루가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시간의 알갱이가 흩어지는 듯 마음이 조여왔습니다. 저는 농사일을 배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하늘의 자비를 기다리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잔잔한 바람이 불어왔지만 비 소식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먼지만 일으켰습니다. 멀리서 까마귀 몇 마리가 돌며 까악하고 울었는데 마치 우리의 절망을 비웃는 듯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아버지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인내하거라, 자이르. 비는 반드시 올 것이다. 그의 낡은 밀짚 모자와 따뜻한 미소가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2겨울 전 허전해진 들녘에 몸을 맡기기 전까지 아버지는 살아 계셨습니다. 자이르 형님. 부드러운 목소리가 제 생각을 끊었습니다. 어릴 적 친구인 아미르였습니다. 그의 피부는 저와 같은 따뜻한 갈색이었고 걱정 어린 눈빛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제 소매에 묻은 먼지를 살며시 털어주었습니다. 밭이 정말 심각하네요. 하지만 저는 이번엔 다를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미르, 거짓말하지 마. 어떻게 됐는지 너도 알잖아. 목소리가 갈라지고 저는 얼굴을 돌렸습니다. 귀에서는 뜨거운 혈관이 고동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울음도 약점이니까요. 그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익숙한 그 손길이 제 마음을 잠시 안정시켰습니다. 약속해요.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기다리기만 하는 게 너무 지쳤어요. 그는 일어나서 밭을 바라보며 단호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늘에만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보는 게 어떨까요? 저는 어리둥절하고 답답함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이야? 모든 건 하늘에 달려있잖아. 제 말이 정적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꼭 쥐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빛나는 조명 아래에서 식물이 자라는 금속 상자가 나와 있었습니다. 안에는 이상한 관들과 전선이 얽혀 있었습니다. 이건 컨테이너형 농장 장비예요. 한국에서 써요. 사막에서도 상추를 길러내는데 비가 필요 없답니다.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사막에서 상추요? 동화 같은 얘기였습니다. 한국 기술이라고? 비웃듯이 내뱉었지만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과학으로 비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저는 체념하듯 손을 내려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그가 한 걸음 다가와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한 번만 같이 살펴봐 주세요. 별거 아니면 그만할게요. 하지만 효과가 있다면. 저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아미르의 목소리에 어딘가 부드러워진 제 마음이 달랐습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부서진 밭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좋아요. 저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해 볼게요. 저는 그의 팔을 꼭 잡았습니다. 공포만큼 무겁게, 희망도 제 손에 꼭 쥔 채로 말이었습니다. 저는 빈 곡물 자루를 쌓고 있을 때 오래된 나무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늦은 아침이었고 태양은 무거운 이불처럼 내리눌렀습니다. 거친 천 위에 얹어있던 제 손이 멈추었고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누가 이런 외진 농장까지 찾아올 수 있을까요?
문을 열었더니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냘픈 태블릿을 가슴팍에 기대고 있었고 옷차림은 깔끔했으며 머리도 단정히 묶여 있었습니다. 무언가 좋은 소식을 들고 온 것처럼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예의상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이슬람아바드 농업개혁청의 나디아입니다. 그녀는 차분하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블릿을 살짝 두드리니 화면에는 초록빛 식물들이 반짝였습니다. 가뭄에 시달리는 농가를 위한 새로운 해결책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여러 해결책을 들어봤습니다만 효과가 없었어요. 의도보다 거칠게 들린 말이었지만 저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왜 이번에는 다를까요? 그녀는 떨지 않고 태블릿을 들어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서 있는 금속 컨테이너가 보였고 안에서는 분홍빛과 보랏빛 조명이 반짝였습니다. 상추가 곱고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고 잎마다 물방울이 맺혀 반짝였습니다. 저는 눈을 깜빡이며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컨테이너 내부에서는 빛, 온도, 물, 영양분을 모두 제어합니다. 센서와 컴퓨터가 이를 대신하죠. 한국의 농부들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곳에서도 신선한 채소를 기르는데 이 기술을 사용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사막에 세우는 컨테이너라니 동화 같은 얘기군요. 발밑에 먼지가 소용돌이쳤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진짜 물, 진짜 비가 필요합니다. 공상과학이 아니라요. 나디아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의심하시는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저희가 시범 모델을 가져왔습니다. 직접 보고 만져보실 수 있어요. 원하신다면 모종 몇 개를 테스트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지 묻은 샌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미르는 계속 새로운 방식을 보자고 주장했지만 제 머릿속에는 아버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땅을 믿거라. 자이르. 하늘을 믿거라. 저는 잠시 등을 돌려 모든 이삭이 죽어버린 밭을 바라보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그녀는 조급해하지 않고 차분히 기다렸습니다. 저는 다시 그녀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절망이 한낮의 열기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가족에게는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아무리 이상해 보여도요. 저는 딱 한 번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딱딱하게 말했습니다. 가보긴 하겠지만 약속은 못합니다. 그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이르님. 내일 아침에 컨테이너를 가져오겠습니다. 제 엔지니어 이준호 씨가 설치를 도울 거예요. 분명 놀라운 광경을 보시게 될 겁니다. 저는 삼켰습니다. 놀라운 일이든 아니든 저는 동의했습니다. 그녀가 먼지 낀 길을 따라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문을 닫고 문틈에 몸을 기댔습니다.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렸습니다. 낯선 사람을 믿는 게 미친 짓은 아닐까요? 이게 또 다른 헛된 희망은 아닐까요? 그날 밤 저는 얇은 매트리스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밭과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 차오르지 못한 곡식이 떠올랐습니다. 나디아가 보여준 컨테이너와 태블릿 속 빛나는 상추를 생각하며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기회를 망칠지 아니면 새로운 길을 열어줄지. 눈을 감고 저는 얇은 이불을 꼭 쥐었습니다. 내일은 생각보다 빨리 다가올 테니까요. 그리고 그와 함께 한때 절대 믿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무언가가 찾아올 것입니다. 저는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떨리는 마음과 호기심이 뒤섞인 채였습니다. 밖에서는 여명빛이 불탄 들판 위로 스며들어 갈라진 흙을 칠흑빛, 구리색으로 물들였습니다. 제 심장은 두근거렸고 저는 나디아와 그녀의 일행을 따라 좁은 흙길을 걸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희망이 제 어깨를 눌렀습니다. 길 끝에 하얀색 직사각형 금속 컨테이너가 서 있었습니다. 먼지투성이 갈색 풍경 속에선 영락없는 이질감이었습니다. 구멍난 배기관으로선 증기가 유령처럼 피어올랐습니다. 한국인 엔지니어 이준호 씨가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습니다. 영어가 부드럽고 태도는 한결같이 인내심이 넘쳤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자이르님,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가슴을 꾹 누르며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컨테이너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고 차갑고 깨끗한 공기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세상이 달라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선명한 LED 조명이 분홍빛과 보랏빛으로 금속 벽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묘목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천장 위로는 수경 재배용관이 뱀처럼 얽혀 물방울을 뿌렸습니다. 공기에는 신선한 잎사귀 냄새와 전기 기계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경이로움에 온몸이 소름 돋았습니다. 부드럽고 생명력 넘치는 상추 잎을 손끝으로 스치자 마치 전에 본 적 없는 살아있는 존재가 떨고 있는 듯했습니다. 이준호 씨가 태블릿을 톡톡 두드리자
기계음이 더욱 커졌습니다. 모든 것이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센서가 온도, 습도, 영양분 수치를 측정하고 빛과 물을 정밀하게 조절하죠. 이 기술이면 어떤 곳에서도 농작물을 키울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을 잇기 전 날카로운 경보음이 고요를 깨뜨렸습니다. 제어판 위 빨간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고 이준호 씨는 급히 화면을 문질렀습니다. 강화 유리창 너머로 검은 파도가 들판을 덮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메뚜기 떼였습니다. 수천 마리가 하나의 폭풍처럼 몰려들어 하늘을 칠흑으로 물들였습니다. 저는 뒤로 비틀거리며 심장이 가슴에 부딪히는 것 같았습니다. 메뚜기 재앙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직접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마른 풀과 그루터기를 남김없이 갉아먹었고 대지는 그들의 습격에 체념한 듯 흐물흐물 내려앉았습니다. 아미르의 작물들이여. 저는 숨이 막혀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비명을 지르려는 찰나 이준호 씨가 제 어깨에 굳건한 손을 얹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단단하면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여기만큼은 안전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저는 유리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두꺼운 유리창 너머로 수많은 작은 주먹이 금속 벽을 두드리는 듯한 메뚜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온기가 전혀 없는 차가운 금속이 진동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다리가 풀려 무릎을 꿇은 채 제어판 앞에 앉아 스크린 속 깜빡이는 데이터를 바라보았습니다. 습도 안정, 온도 정상, 빛도 일정했습니다. 이 기계 안에서는 두려움 없이 생명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아드레날린과 안도감이 뒤섞여 눈물이 났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저는 손바닥을 유리에 대고 차가운 금속을 어루만졌습니다. 상추 잎들은 고요히 빛나고 있었고 외부의 혼란에 상관없이 평온했습니다. 머리가 숙여졌습니다. 이것이 현실이며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준호 씨는 제 옆에 무릎을 꿇고 작은 물병 하나를 제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내부에서 재활용한 수분입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완전히 순수해서 해충도, 가뭄도 없습니다. 저는 목숨줄처럼 물병을 꼭 쥐었습니다. 메뚜기 울음이 여전히 컨테이너 안에 가득했지만 저는 더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대신 희망이 이마 위로 떠오르는 일출처럼 가슴속에서 피어났습니다. 메뚜기 떼가 지나가고 대지가 벌거숭이가 되었을 때 저는 일어섰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떨렸지만 제 정신은 확고해졌습니다. 저는 감사의 눈빛으로 이준호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이제는 단단했습니다. 모든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컨테이너의 조명이 부드럽게 맥박치며 응답하듯 빛났습니다. 이곳이 바로 새로운 시작, 가뭄의 재에서 피어나는 녹색 미래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해 뜨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피부에 닿는 공기가 여전히 서늘했습니다. 컨테이너로 걸어가며 하늘을 바라보니 부드러운 주황빛과 분홍빛이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주위 밭은 고요하고 텅 비어 있었고 모든 밀 이삭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가슴속에는 허전한 아픔이 자리했지만 저는 애써 눌러 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법을 배우기로 한 날이니까요. 이준호 씨는 이미 터치스크린 패널 앞에 서서 설정을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나디아는 그 옆에 서서 태블릿을 바라보고 있었고 희미한 빛 속에서도 화면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서며 익숙한 서늘한 바람을 느꼈습니다. LED 조명이 초록의 줄기 위로 은은하게 빛을 뿌리며 저를 맞이하는 듯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자이르님, 이준호 씨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자이르님이 시스템을 직접 조작하실 차례입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제가 이 기계를 조작한다고요? 저는 침을 삼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준호 씨가 제 손을 화면으로 이끌며 설명했습니다. 먼저 조명 스케줄을 설정합니다. 화면에는 빨간빛, 파란빛, 흰빛 옵션이 있었습니다. 그는 빨간빛이 뿌리 성장에 파란빛이 잎을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어린 묘목의 맞춤 빛 조합을 선택하며 탭했습니다. 다음으로 영양분에 대해 배웠습니다. 작은 액체 방울이 관을 타고 각 식물의 뿌리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제어판에는 피 수치, 영양 농도, 물 흐름 속도가 숫자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값을 조심스럽게 조절하세요. 이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어제보다 조금 더 많은 물량을 입력했습니다. 펌프 소리가 변하며 새로운 용액이 순식간에 공급되었습니다. 바깥에서는 가벼운 바람이 텅 빈 밭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시선을 던지자 결의가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제가 이 설정을 익히면
비가 오지 않아도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다시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이준호 씨가 데이터 로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프가 파도처럼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간에 따른 성장 추이를 나타냅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성장이 느려지면 설정을 바꿔야 합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선을 따라 그리며 잎이 점점 크고 튼튼해지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갑자기 삐 소리가 나더니 습도가 떨어졌다는 알림이 떴습니다. 공기가 조금 더 건조해진 듯 느껴졌습니다. 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준호 씨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훈련하기 딱 좋습니다. 안개 분무 밸브를 조절해보세요. 그는 다이얼 아이콘을 가리켰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탭하고 슬라이더를 위로 끌자 부드러운 안개가 기계 안을 감쌌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이슬처럼 흩어져 상추 잎을 반짝이게 했습니다. 나디아가 흐뭇한 눈빛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가벼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칭찬이 따뜻한 비처럼 제 마음속에 스며들었습니다. 정오쯤 저는 빛, 영양분, 습도를 모두 설정해 두었습니다. 패널에 기대 손목이 아팠지만 머리는 전보다 훨씬 생기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컨테이너 밖으로 나가 통풍구를 확인했습니다. 따뜻한 바람의 흙과 금속 냄새가 섞여 전해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 순간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강화 유리 안쪽에 작은 물방울 하나가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눈을 떼지 못한 채 그 방울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마치 약속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것이 희망입니다. 텅 빈 밭이 컨테이너 너머로 펼쳐져 있었지만 이 안에는 초록의 생명이 맥동하고 있었습니다. 이준호 씨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내일은 마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게 될 겁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에게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그가 대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할 거예요. 자이르님이 배운 것을 전수하셔야 합니다. 저는 책임감이 몰려오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미르와 가족, 그리고 작물을 잃은 이웃들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태양이 높이 오르자 저는 컨테이너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메마른 대지를 내려다보았지만 처음으로 실패가 아닌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고 하늘을 향해 들어 올렸습니다. 이 힘을 완벽히 익히겠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요. 그 순간 바람이 속삭이듯 저를 감싸며 메뚜기 날갯짓의 메아리와 초록 잎의 약속을 함께 실어날랐습니다. 저는 지붕에서 내려와 변화를 이끌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해 뜨기 전 또다시 일어났지만 이번에는 두려움 대신 설렘이 가슴속에 있었습니다. 컨테이너의 통풍구에서는 부드러운 웅웅거림이 들렸고 창문 너머로는 몇몇 마을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준호 씨와 나디아에게 배운 모든 것을 가르치는 날이었습니다. 두 손이 떨리며 무거운 문고리를 잡았지만 저는 어깨를 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미르는 팔짱을 낀 채 자랑스러운 미소를 띠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는 절망 속에 떠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빈 바구니를 든 여성들, 뒤를 따르는 아이들, 지팡이에 기대 선 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어르신들. 저는 처음 저 이상한 빛 아래 상추를 봤을 때의 제 감정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그 경이로움을 함께 나눌 차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제 예상보다 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돌며 작은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터치스크린 패널 앞으로 걸어가 화면을 탭했습니다. 분홍빛과 보랏빛 LED가 환하게 켜지며 컨테이너 안을 따뜻하게 물들였습니다. 사람들을 손짓해 가까이 오라고 했습니다. 이 컨테이너 안에서는 네 가지를 조절합니다. 빛, 물, 영양분, 공기입니다. 뒤에서 나디아도 고개를 끄덕이며 태블릿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명 스케줄을 눌러 빨간빛, 파란빛, 흰빛을 혼합해 뿌리가 튼튼해지고 잎이 건강해지며 맛있는 채소가 자라는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한 아이가 화면을 가리키자 저는 이전에 수확한 작은 상추 잎을 한 장 건넸습니다. 신선하고 아삭했고 잎 가장자리에 맺힌 작은 물방울이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그 아이는 보물이라도 발견한 듯 웃으며 손바닥에 올려두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밑에 깔린 관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는 땅에 물을 흥건히 대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관을 통해 흐르는 물이 식물마다 필요한 만큼만 전달하죠. 저는 투명한 관을 따라 손가락을 움직여 물방울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몇몇 농부는 앞으로 몸을 숙이며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저는 영양분 설정을 탭하며 피와 미네랄 농도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설명했습니다. 너무 많으면 식물이 타버리고
너무 적으면 약하게 자랍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두 이해의 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저는 안개 분무 시스템을 시연했습니다. 화면을 탭하자 습도가 올라가며 미세한 안개가 공기 중으로 흩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 탄성을 지르며 손을 내저어 물방울을 받으려 했습니다. 한 어르신이 얼굴에 물을 튀겨 웃음을 터뜨리자 저도 함께 웃었습니다. 해충도 가뭄도 이 안으로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모든 것을 우리가 통제합니다. 시연이 끝난 뒤 저는 소그룹을 만들어 컨테이너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2명씩 짝을 지어 화면을 탭하며 빛과 물을 함께 조절해 보았습니다. 묘목이 반응하는 모습을 보며 그들의 자신감이 자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밖에서는 태양이 더욱 높이 떠올라 사막의 공기가 뜨거워졌지만 이 안은 고요하고 초록빛이 맥동하고 있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나디아가 점심을 가져왔습니다. 납작빵과 향신료 렌틸콩 요리였습니다. 우리는 바로 옆 그늘 천막 아래 둘러앉아 함께 식사를 나눴습니다. 아미르는 그릇을 돌려가며 음식을 나눠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제게 고마움을 전할 때마다 몸과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햇볕과 바람에 강인해진 얼굴의 한 할머니가 제 팔을 살며시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걸 배울 거예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농장을 살릴 겁니다. 저는 목이 메었지만 고개를 숙여 대답했습니다. 함께 해나갈 겁니다. 오후에는 이준호 씨가 가져온 작은 드론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드론이 들판 위를 떠다니며 카메라로 해충과 건조 지역을 스캔했습니다. 저는 태블릿에 실시간 화면을 띄워 보여주었습니다. 시들어가는 묘목 무리가 빨간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확산되기 전에 바로 조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몇몇 농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많은 컨테이너를 지을 계획을 이미 세우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평선으로 기울어질 무렵 저는 다시 컨테이너 지붕 위에 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흥분에 찬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며 짐을 챙겨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속에 따뜻한 돌처럼 무언가 단단히 자리 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컨테이너 너머 들판은 여전히 갈색이었지만 이제는 약속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이곳 한 곳 한 곳이 변화의 씨앗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매트리스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밭과 한때 가졌던 먼지투성이 꿈을 떠올렸습니다. 이제는 통제된 조명 아래 빛나는 초록빛 줄기를 꿈꿨습니다. 모두가 기근 대신 신선한 채소를 먹는 모습을 떠올리며 깊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단순한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는 함께 자랄 것입니다. 저는 컨테이너의 부드러운 웅욱거림과 새벽빛이 철골 지붕 사이로 스며드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오늘은 뭔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여정이 결정적 전환점에 이릅니다. 저는 슬리퍼를 질끈 묶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갈라졌던 들판은 이제 흰색 컨테이너들이 마치 병사처럼 줄지어 서서 빛났습니다. 아침 안개가 모서리마다 감돌았습니다. 그 사이를 걷다 보면 상추 잎들이 속삭이듯 희망을 전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줄 맨 끝에 모여 얼굴에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절망 속에만 알던 가족들, 흙과 걱정으로 묻은 옷을 입은 이들, 이제는 바구니와 도구를 든 채 새 계절의 성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벅차 올랐지만 한편으로는 떨리기도 했습니다. 가장 큰 컨테이너 옆에는 나디아와 이준호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디아가 손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자이르님, 준비되셨나요? 저는 등을 곧게 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단순히 가르치는 것을 넘어 제가 이끌 차례였습니다. 저는 나무 상자로 만든 작은 단상 위에 올라가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고요가 커튼처럼 드리워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작했습니다. 3달 전, 이 땅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밀밭은 태양 아래 금이 가고 우리 마음도 함께 부서졌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 그 기억을 음미했습니다. 사람들은 컨테이너 너머 텅 빈 줄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결코 오지 않을 비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길을 찾았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이준호 씨를 힐끗 바라보았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이 컨테이너들은 단순한 금속 상자가 아닙니다. 내부에서 빛, 물, 영양분, 공기를 모두 조절합니다. 우리는 가뭄도, 해충도, 우리가 너무 잘 알던 배고픔도 막아냅니다. 저는 열린 문 사이로 보이는 LED 조명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막 한가운데에서 우리만의 계절을 만듭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은 초록빛 잎을 보려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단에서 내려와 작은 무리를 불러 모았습니다. 어서 와서 직접 보세요.
사람들은 망설이다가 다가왔습니다. 한 소녀가 상추 잎을 손끝으로 살며시 만지자 잎은 작은 심장처럼 떨렸습니다. 그녀가 숨을 들이키며 웃자 어머니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는 그들을 컨테이너 안으로 안내하며 제어판을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이 다이얼은 빛색을 바꿉니다. 제가 말하며 화면을 탭했습니다. 이 관은 물을 공급하고 이 안개 분무는 공기를 신선하게 유지합니다. 사람들은 제 손을 빌려 번갈아 가며 조작해 보았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호기심과 자신감이 자라는 것이 보였습니다. 모두 체험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자 태양은 더욱 높이 떠올라 컨테이너를 비추었고 컨테이너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웅웅거렸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제 함께 수확합시다. 바구니가 등장했고 우리는 이슬 맺힌 상추 머리를 함께 따냈습니다. 신선한 향기가 공기를 채우며 한때 알던 먼지 냄새를 대신했습니다. 옆에서 아미르는 상추잎을 나누어 주며 속삭였습니다. 형님, 사람들 표정 좀 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싸워온 것이었습니다. 공동체, 희망, 가족을 먹일 기회. 오후에는 작은 트럭에 상추 상자를 싣고 나우르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트럭이 덜컹거리며 출발하자 마을 사람들은 손을 흔들며 환호했습니다. 저는 나디아와 이준호 씨와 함께 서서 가슴속에 자리 잡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나디아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이르님, 정말 놀라운 일을 해내셨어요. 이준호 씨가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미래는 녹색입니다. 자이르님, 모두 자이르님 덕분이에요. 저는 크게 숨을 들이쉬고 들판을 바라보았습니다. 해는 주황빛과 붉은 빛으로 타오르며 우리의 승리를 축하하듯 물들였습니다. 저는 주먹을 들어 올리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우리 마을을 위해, 그리고 다시 꽃 피울 모든 메마른 땅을 위해 우리는 희망을 찾았습니다. 그 하늘 아래 저는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정을 함께 따라오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마른 흙과 꺼져가던 희망을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의 손으로 지켜냈는지 보셨을 텐데요. 과거엔 비를 기다리기만 했지만 이제는 컨테이너 속 작은 우주 안에서 새로운 계절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와 마을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기술이 더 많은 메마른 땅을 푸르게 바꿀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그리고 주변의 지인들에게도 이번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면 모두가 스스로 만드는 농업 혁신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함께라면 더 많은 땅을, 더 많은 사람의 식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